안녕하세요. 월남 스키부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몽골 해군이란 말은 어떠신가요? 바다가 없는 몽골에도 해군이 있을까요? 초원에서 살아온 칭기즈칸의 병사들은 바다나 강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유목의 전설 40편은 몽골 유목민의 물과 해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남 스키부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열대 국가인 베트남에 스키를 타는 부대가 있을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로 여겼지만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 가운데 강원도 지역에 있던 보병 모사단 모모연대의 수색대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은 지역이라 그 수색대는 스키 훈련을 받아 스키 부대라 했는데 그 부대가 월남전에 파병되어서 월남 스키 부대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에 벌어진 시가 행진에 흰 군복에 스키를 맨 부대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월남 스키 부대는 이제 철진한 아재 개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해군은 있을까요? 몽골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봅니다. 고려시대 최후의 무신 정권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1232년 왕실을 강화도로 옮기고 무려 38년이나 저항을 합니다. 300m에 불과한 바다를 건너지 못해 몽골군이 38년 동안 고려의 왕이 제발로 강화도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게 사실일까요? 물에 약한 몽골군이 강화도에 진을 치고 저항하는 고려군과의 해전을 두려워해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입니다. 바다라는 건 본 적도 없는 내륙의 초원에서 평생 말만 타던 유목민 출신의 병사들에게 바다나 강은 낯설고 그 위에서 배를 타고 싸우는 것은 두려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 아라비아,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몽골군의 행보는 그런 주장들의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몽골군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바다나 강을 건너며 싸운 기록들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몽골군의 수전은 고려와의 싸움에도 등장합니다. 금나라가 기울어가자 거란인들은 대요국을 세워 몽골에 맞섭니다. 거란은 1216년 몽골군의 정벌을 피해 고려로 침입하는데 이들을 뒤쫓던 몽골군의 요청으로 고려와 연합전선을 펴게 되지요. 강동성 전투에서 이어진 몽골과 고려의 관계는 1225년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며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후 몽골군과 싸우는 과정에 수전도 벌어지는데 1256년 아주해전에서 충주도 순문사 한취가 이끄는 고려의 병선 9척이 화포를 장착한 몽골의 병선에게 격침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은 제주로 옮겨가 몽골군과 끈질긴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고려사에는 당시 고려와 몽골의 수군이 전함 30척을 타고 비양도로부터 삼별초의 거점을 공략한 기록이 남아있지요. 몽골군이 벌인 수전은 고려를 상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군은 남송으로 진격하는데 쿠빌라이는 한족 출신의 수군을 이용해 양양성을 포위하지요. 이 과정에서 2000여 척에 달하는 남송의 전함들을 물리칩니다.
다른 민족을 이용해 함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양성한 몽골군은 1270년경에는 수군 7만 명과 5천여 척의 거대 함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1236년 몽골군은 볼가강을 건너 불가르인들을 정벌한 기록이 있으며 우랄강을 건너 킵차크족을 섬멸하며 카스피해나 흑해를 넘어 발트해까지 이르러 폴란드 왕국을 쳤습니다. 1241년 4월 10일에는 수부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이 사요강을 건너 헝가리군을 격파했지요. 또한 1254년 송나라를 칠 요충지인 윈난을 공략하러 출정했을 때도 쿠빌라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협곡을 흐르는 거센 진사강을 양가죽 주머니를 끌어안고 도강에 성공하여 대리국을 무너뜨립니다. 강이든 바다든 몽골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가로막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하겠습니다. 1257년에는 몽골은 남송을 칠 길을 열기 위해 지금의 베트남인 대월국에 사절을 보냅니다. 당시 대월국의 쩐 왕조는 이에 불응하며 싸움이 벌어지지요. 소개투가 이끈 몽골의 수군이 350척의 함선으로 출정하여 참파를 공략하고 하노이까지 진출하여 이란인 오마르가 이끄는 60척의 함선들과 홍강에서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몽골군은 수전에 능한 이란이나 남송, 킵차크인들을 동원하여 바다나 강에서의 싸움을 주저없이 벌여나간 듯합니다. 1279년 3월 바얀이 이끈 몽골의 수군은 중국 광동성의 애산이라는 섬 주변 해역에서 남송과 해전을 벌여 무려 10배가 넘는 남송의 해군을 격파합니다. 애산해전이라 불린 이 싸움에 패배하며 남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몽골군은 현해탄도 건넙니다. 1274년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가 조공을 거부하자 몽골의 쿠빌라이는 고려와 연합하여 전함 900척으로 바다를 건너 정벌에 나섭니다. 그 후로도 수차례 바다를 건넌 몽골군의 일본 정벌엔 수천 척의 함선과 수만 명의 수군이 동원되며 대규모 해전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군의 함선은 사알린 섬에도 이릅니다. 1285년 몽골의 수군은 천여 척의 배를 동원해 사알린 섬을 정벌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돌아볼 때 몽골군이 수전의 능력을 못 갖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몽골군은 전쟁에서 포로들을 앞세우고 그들의 무기나 전술을 활용하는 데 능하여 강이나 바다에서 벌어지는 수전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몽골군이 폭이 좁은 강화수로를 두려워해 건너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강화수로보다 넓고 거친 바다를 건너 제주도의 삼별초를 공략하는 데 성공한 몽골군의 사례를 보아도 연해를 건너 강화도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금나라와 남송을 상대로 국운을 건 싸움을 벌이던 당시의 몽골은 고려가 뒤에서 반기를 들지 않을 정도의 복속을 얻어내려 했던 듯합니다. 1231년 8월부터 1259년 3월까지 9차례나 이어진 몽골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기게 맞서 싸우는 고려를
적으로 만들어 후환을 남기기보다 적당히 구슬러 그들의 편에 서게 하려는 복속의 의지가 커 보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탈로 내륙에서의 약탈과 살육, 가혹한 조공의 피해가 이어졌지만 몽골의 반기를 들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멸절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화도에서 38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을 두려워한 몽골군의 전술적 한계보다는 당시의 미묘한 국제관계와 외교적 결과로 보여집니다. 초원의 유목제국인 몽골은 바다를 싸움에만 쓴 것은 아닙니다. 대월국을 복속한 몽골은 이어서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 1293년 3만의 수군을 실은 배로 인도네시아의 자바 왕국에 이릅니다. 바닷길을 열어나간 몽골의 원정은 명나라에 이르러 정화가 이룬 해양 대장정의 기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몽골 군대에는 해군이 있을까요?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에 둘러싸여 사방이 내륙인 몽골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국가가 되며 군대 체제도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했습니다. 1970년대 2만 8천 명 가량이던 몽골군은 2003년 기준 정규군 9,100명, 예비병력 14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소련 체제가 붕괴되며 대부분 소련에서 지원되던 항공기가 격감하며 공군의 규모가 가장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몽골에는 해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내륙 국가지만 몽골에는 웁스노르나 홉스굴처럼 바다만큼 큰 호수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해군은 대체로 이 호수들을 관장하였습니다. 몽골의 해군은 수바타르호라는 기함 한 척과 7명의 해군 병사로 이루어졌습니다. 1938년 소련에서 육상으로 운반되어 온 함선은 홉스굴 호수의 연안에서 조립되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건너온 함선의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환상적입니다. 홉스굴에 진수한 몽골의 해군 기함은 호수를 남북으로 오가며 석유를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답니다. 소련에서 어류 양식업을 공부한 간바타르라는 몽골 대학생은 엉뚱하게도 홉스굴에 띄워진 몽골의 해군함에 배치됩니다. 그는 1999년에 제정된 몽골의 해양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양은 없더라도 해양에 관한 법은 몽골에 있게 된 셈이지요. 해군의 기함인 수바타르호는 호수에서 고장을 일으킨 배들을 군안하는 예인선의 역할도 했답니다. 대위계급의 장교가 함장이며 몽골 해군의 사령관을 겸했는데 놀랍게도 몽골 해군의 전부인 이 함선의 병사 7명 가운데 1명만이 수영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1997년 몽골의 해군 기함 수바타르호는 민영화되어 화물을 운반하게 되었다 합니다. 요즘에는 홉스굴 호수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며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합니다. 어찌하였든 몽골 해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존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월남 스키 부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 속에 베트남의 눈이 겨울마다 퍼붓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월남 스키 부대는 당분간 요원할 듯 합니다.
남고비의 바양달라이를 지나다 알게 된 소년이 있습니다. 화가가 꿈이라는 소년의 맑은 눈이 생각나 이듬해 다시 찾아갔지요. 소년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말로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홍고린 엘스로 사흘쯤 물놀이를 즐기러 먹을 것까지 싸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모래 언덕만이 즐비한 남고비의 사막 홍고린 엘스에서 물놀이라.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를 둥둥 떠다니며 수영을 즐기는 소년이 판타지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년은 어떤 수영을 할까요? 개헤어 아니면 저병? 금빛 모래 위로 물살을 일으키며 두 팔을 번갈아 휘저어 자유형을 하는 소년이 꿈결처럼 그려집니다. 199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나람바트라는 대학생이 수영대회의 몽골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해 100m 저병 부문에서 17위를 차지했었다 합니다. 혹시 그도 홍고린 엘스의 모래바다에서 수영을 익힌 것은 아닐까요? 언젠가는 끝나게 될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득 이야기가 멈추면 홍고린 엘스로 물놀이하러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